반갑습니다. 율팍입니다. 지금 시간이 6월 3일, 6월 4일 넘어가는 12시 15분입니다. 제가 6월 2일 날, 어, 투표 전날 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좀 자체적으로 휴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휴무를 가졌다고 해서 막 매매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조금 편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원래 하던 방식으로 안 하고 매매를 했다는 거죠. 본장 직전이라 그런지 이재명주 본장이 아니라 이제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선거 당선 저는 이제 이재명이 당선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 직전이라 그런지 이재명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체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비중을 늘렸습니다. 어, 본장이 이제 이 당선되고 나서의 그걸 말하는데 제가 잘못 왜 본장이라고 했지? 그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듬지팜, 스마트팜, 인성정보, 비대면진료, 동방, 북극항로 물류, KCT 물류, KL넷, 북극항로 해운. KL넷이 뭐였지? 뭐 무슨 이거 배 운전하는 뭐 그쪽 관련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 두 가지는 물류로 알고 있고 IMBC 뭐 이런 것들, 미스터 블루가 튀었습니다. 이게 어 일종의 컨텐츠주라고 볼 수 있는데 웹툰주가 예전에 이제 미스터 블루가 왜 이재명 쪽이냐면 이재명이 예전에 그 웹툰 어디 뭐 했을 때 미스터 블루가 튀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지난 영상에도 나올 건데 뭐 윌팍하고 미스터 블루 치면 아마 영상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때 보면 나가고 이제 친중 성향의 정부라면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도 보수적인 성향도 강해요. 근데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그 캐릭터를 봤을 때 저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좌파적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뭐 친중 성향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뭐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이재명이 당장 이제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친화적으로 하고 중국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저 사람이 여태껏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성향을 보이겠다 하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좌파 정부가 좌파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그쪽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제 중국 친화적이면 한한령 해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추천해드렸던 컨텐트리 중앙은 지금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이때 언저리인가 요때 언저리쯤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계속 상승 중이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좀 배제했습니다. 어, 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스터 블루랑 또 뭐 있어? 우듬지판 뭐 인성정보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 다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음. 뭐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JTBC가 진보 성향 미디어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해서 콘텐츠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코나이 지역화폐 추가 코나이 제가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앱클론인가 뭐였지 상한가 관계 유라클 보유 중인데 유라클이 상한가를 알았습니다. 유라클도 이제 지역화폐 줍니다. 이재명 정책주들이 다 어, 대통령이 되겠다 당선되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받고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하락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언급한 게 코스피 5천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급이 더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듬지팜 여기 거론한 종목들 다 매수 중이었거든요. 매수 중이었는데 튀어서 매도했고, 우듬지팜 사서 고점 팔고 샀다가 이때도 샀어야 됐네. 다시 사서 팔고 고점을 계속 갱신했죠. 대화제약은 이제 제가 비중을 좀 많이 먹었던, 그러니까 6월 2일 전 거래일에 비중을 많이 실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튀어서 매매를 했다. 상먹은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쉬엄쉬엄 하느라고 사놨는데, 상한가에다 매도를 걸어놨는데 상한가를 찍고 빠지더라고요. 넥스턴 바이오를 상한가를 먹었었고, 여기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매수 중이었습니다. 매수 중이었어서 IMBC도 매수 중이었는데 튀어서 팔고, 코나이 얘기 말씀드렸던 거 튀기 직전에 잠드는데 좀만, 제가 이제 집중으로 매매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매도를 걸어놓고 잤어요. 아마 이전에 잔 것 같아요. 이 매도를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된 거고 이전에 잤는데, 보통 47,000원 제가 좋아하는 라인대긴 한데 47, 근데 안 걸어놨지 왜? 그래서 잠들어가고 못 팔고 일어났다가 보고 뭐야 튀었었네 하고 팔고, 종가 끝부분에 다시 좀 추매를 했습니다. 이거 코나이 전략 매도하지 않았고요. 미스터 블루도 튀어서 팔고 앱클론 상한가를 갖고 크라우드웍스, 이것도 이제 이재명 AI주, 이재명 선대위인가? 거기 정책 쪽에 이 크라우드웍스 대표가 포함돼 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 이재명 그 선거 쪽에 들어가 있어요. 대표가 바이오비주 등이 있었고 뭐 이랬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일전에 요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왔다고 했는데 그 후보가 이제 이재명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뽑아야 한다면 이재명이 낫다, 차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투표율을 보면 조금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이게 탄핵 정국에서 나오는 투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65%? 적어도 55%는 받았어야 되는데, 뭐 아직 결과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좀 그렇다. 좀 한 55% 이상 나와서 제대로 지지를 받았어야 됐는데 굉장히 부족한 후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는 힘을 받겠죠. 아무래도 정부도 민주당 출신의 정부고, 이제 여당도 과대 여당인데 민주당이니까 힘을 받겠죠. 아무래도 힘을 받긴 할 건데, 근데 그만큼 이제 더 국민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독재 정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던 이유는 많이 이 국민의힘 당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탄핵 정국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데 경기도에선 어땠을까요?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에서도 이재명이 압도적이에요. 김문수의 업적이 더 높다고 하는데도 이재명이 더 높습니다. 성남. 성남은 뭐 절대적이고, 분당은 또 반대네요. 중원구, 성남시 수정구. 분당이 잘 사는 데라서 여기만 김문수의 혜택을 받았나 보다.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충청도에 청주시 흥덕구 54%. 와, 청주시 흥덕구가 그거래요. 여기에 여기가 지금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맞췄다기보다 맞춘 것도 맞춘 건데 득표율이 다 비슷했대요. 제가 이제 방에서 예상했던 거는 1시 55분에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준석 7.9에서 8.4, 마니바다에 8.4 예상했고 김문수 38. 50인데 모르고 62로 쓴 거예요. 10씩 차이 나니까. 김문수 38, 이재명 많이 받으면 52 예상했는데 지금 뭐 거의 그대로 가고 있죠. 9.37%라고? 아니 전체를 봐야지. 이준석 7.34, 38. 그거 뭐야? 출구조사 왜 없지? 출구조사. 출구조사. 뭐야 출구조사가 안 나와. 사라지는 중. 안 봐. 출구조사가 요 이제 출구조사 요게 예측조사 출구조사였거든요.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죠. 52%, 38%, 8.4, 7.9, 7.7, 8.7, 7.9, 51, 51, 51, 39, 38, 39.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준석을 낮게 뭐 10% 넘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솔직히. 이준석은 어 물론 이제 어 기대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은 굉장히 흠이 많아요. 이미 흠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뭐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개인 신변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걸 거론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미 무뎌졌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뭐 저런 흠집이 있구나. 저런 개인적으로 저렇게 좀 흠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게 여당 물론 이제 원래는 여당은 국민의힘이지만 여기가 지금 과대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 그 사람이 없어서 여당 야당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가 1위 후보기 때문에 여기가 여당이에요. 나머지가 야당이고 야당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The Opposition Party라고 해서 반대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반대되는 정당이에요. 반대되는 정당. 반대되는 정당이면 뭐냐? 그냥 여당은 정부 이제 국민과 대중을 상대로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야당은 여당을 여당의 흠을 잡는 거를 원래 정책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번 정치는 뭔가 좀 그런 구도긴 했는데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의 구도긴 했는데 근데 너무 먹히질 않았다 그게. 왜냐?
이미 흠이 많은 거를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기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이 요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대선 토론회나 뭐 이준석의 토론회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이재명 까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 자기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걸 어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중을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1인자의 공격만 하지 않았나. 이미 기존에 많은 기간 동안 사람들은 그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갖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어떤 걸 보여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좀 공격하는 것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애초에 기대감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청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선 근데 이준석이 한 거는 그게 없다. 딱히 이제 보여준 게 없다. 그리고 이재명을 깠다고 해도 이미 이재명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은 오히려 이제 그 발언으로 한번 나락을 맞았죠. 최근에 마지막에 토론에서 그거는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전과가 있고 이 사람도 전과가 있어. 근데 이준석은 전과가 없어. 전과가 없음에도 그런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실제로 있는 거니까. 음, 뉴스타파 이준석. 뭐 이런 의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준석은 이런 흠집이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흠집이 생겼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더 깎이지 않나 기대했던 표에서 그 발언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 발언도 표를 더 깎아먹는데 조금 하지 않았나. 너무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다가 과하게 나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표를 받았다. 뭐 저는 저번 대선 때도 이재명을 뽑았지만 그때도 윤석열에게 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에게 졌어요. 그럼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졌다는 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되고 이재명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나왔는데 당선이 됐어. 당선이 된 거는 좋은데 표 차이가 부족해. 그렇게 큰 신임을 얻지는 못했다는 거죠. 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고 좀 뭔가 압도적으로 표 차이로 이겼어야 뭔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타당하고 힘을 받고 할 텐데 조금 음, 부족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어, 네, 어쨌든 이재명을 뽑았던 김문수를 뽑았던 이준석을 뽑았던 권영국을 뽑았던 송진호를 뽑은 사람 뭐지? 이 사람은 전과가 엄청나던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중에 허경영처럼 될 것 같아요. 전과가 16범 사기 전과만 거의 한 12범인가 그렇던데. 많은 2만 표나 뽑혔네. 어이가 없네. 나중에 허경영처럼 되지 않을까. 황교안도 사퇴를 했는데 굳이 남아서 투표를 받았다는 게 참 허경영처럼 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정당이 생기고 다수의 당이 생겨서 정말
소수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이 생기고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는 건 좋은 거긴 한데 양당 체제는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여러 다수당들이 생기고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그래요. 의도가 뭘까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명을 뽑았던 김문수를 뽑았던 이준석을 뽑았던 권영국을 뽑았던 송진호를 뽑았던 투표를 해서 주권을 행사하신 모든 유권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